네, 안녕하세요. 슈어소프트테크의 송호길입니다. 네,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저는 소스 코드 기반의 정적 분석 도구와 그리고 그 정적 분석 도구에 들어가는 분석기를 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 보안 규칙을 위한 정적 검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인데요. 일단 자동차에서 사이버 보안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서 소스 코드 기반의 정적 검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그 정적 검증에 사용되는 코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그 코딩 가이드라인을 실제 도구로 어떻게 검증하고 수정하는가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에서 사이버 보안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서 거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컴퓨터처럼 이제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커넥티드 카 시장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시장의 중요한 한 가지 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역시 한 가지 다른 축인 자율주행차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서 그 앞서서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레벨 5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30년쯤 되면 12% 정도 될 거다라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커넥티드 카나 자율주행차나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앞서서 아마 검인혁 실장님이 얘기하신 걸 텐데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그 해킹 시연이 있었는데 그 와이어드라는 그 사이버 보안 잡지에 그 두 명의 화이트 해커가 실제로 지프 체로키를 공격을 해서 핸들이랑 그다음에 뭐 여러 방향 조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기기라든가를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시연을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지프 체로키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가 있는 유커넥트라는 시스템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크라이슬러는 결국에 이 유커넥트를 탑재하고 있던 차량을 약 140만 대 이상 리콜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 들어간 이후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자동차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뭐 수단들로, 그러니까 차량과 차량 간에 혹은 차량과 신호 체계 간에,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자동차 키 같은 것들도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공격 채널들이 생기게 되었고, 매년 이렇게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UNEC라는, 그러니까 UN 유럽 경제 회의에서 실제로 이 사이버 보안을 법률 체계화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차량의 그 밸류 체인, 그러니까 차량을 설계하고 실제로 생산하고 뭐 고객에게 운송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체계를 쭉 연결해서 이어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사이버 보안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에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이버 위험도 마찬가지로 이 밸류 체인을 따라서 그런 위험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법률 체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냐, 그걸 이제 정해주는 표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ISO SA 21434라는 표준이 나오게 되었고, 여기서는 사이버 보안을 위한 이제 세부 활동들을 표준으로 제정해서 최소한 이러한 요구 사항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표준 내용들을 정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밸류 체인을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개발도 그 밸류 체인에 따라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른 어떤 아키텍처 설계하고 단위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구현하는 각 단계를 따라서 그 사이버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활동들을 하도록 그렇게 표준에 정의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정적 검증은 코드 기반의 정적 검증은 실제 구현 단계에서 이제 코드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 그 한 항목을 보면,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그 10-05라는 곳에서는 그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계에서 표준이 되거나 모범 사례가 되는 도구들이나 어떤 규칙들을 코딩 스탠다드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두 가지 코딩 가이드라인이 미지라 C랑 그리고 서트 C가 되겠고요. 이런 코딩 가이드라인은 실제 넓은 범위의 어떤 언어를 좀 더 서브셋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너무 복잡한 타입 시스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든가 그다음에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제약을 줘서 그 코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사이버 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한지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도 C++ 개발자이지만 이 C++이라는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언어 표준에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컴파일러 제조사한테 맡기는 내용들, 그러니까 implementation defined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고, 그리고 그 표준에서 정확하게 정의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의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코드를 작성했을 때 런타임에 어떤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컴파일러 제조사에서도 보장해주지도 않고 프로그래머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명확하게 동작은 지정을 해주는데 그 컴파일러 문서나 이런 거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개발자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타입 시스템이 개발자가 모든 걸 알고 개발하면 좋겠지만 혼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개발자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언어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코딩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일종의 언어의 서브셋을 만들면 좀 더 안전한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하나씩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건데 이건 간단한 코드인데 보통 조건문을 쓸 때 변수 두 개를 저렇게 이꼴로 비교를 하는 게 보통인데 개발자가 실수를 하면 그냥 어사인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컴파일이 안 되는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개발자가 의도한 걸 수도 있지만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컴파일러마다 다르게 구현될 수 있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4만이랑 3만이라는 값을 더할 때 이 결과값이 들어가는 타입이 컴파일러의 아키텍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숏이면 오버플로 레버라운드 나서 엉뚱한 값이 될 수도 있고 인트이면 원래대로 값이 제대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0으로 나누는 행동, 여기 B를 A로 나누고 있는데 A가 0일 때 이거는 이대로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릴 수도 있고요. 뭐 그냥 별 이상 없이 수행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어떤 행동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어서 실행 시간에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아래 함수를 보시면 int x라는 곳에 펑크1이랑 펑크2를 넣고 있는데 한 표현식 안에서 함수 호출의 순서는 컴파일러마다 자기가 알아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더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동일한 코드인데 컴파일러가 다르면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시프트 연산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요. 시프트 연산 같은 경우는 그 결과 타입이 왼쪽에 있는 P 연산자의 타입을 따른다. 근데 그 이후에 마이너스 연산을 할 때는 또 둘이 아리스메틱 컨버전을 해서 둘이 타입을 맞춰준 다음에 계산을 한다. 이걸 모두 개발자가 알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알기가 힘든 부분이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자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 미지라와 같은 코딩 가이드라인은 자연스럽게 그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따르면 저런 부분들을 미리 방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드린 그 표준에 나와 있는 것과 것에 해당하는 코딩 스탠다드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미즈라는 자동차 산업에서 표준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실제로 정적 분석을 도구 가지고 해보셨으면 기본적으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서트C 같은 경우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나온 것으로 주로 보안 규칙들, 실제 런타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약해주는 어떤 코딩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CWE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 현재까지 발견됐던 어떤 취약점들을 문서화해서 그 목록들을 제공하고 이런 취약점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코드 기반으로 짤 때는 주의하라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취약점 목록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 UNEC 기반으로 그 사이버 보안 법제화되면서 중요한 게 거기에 저희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자체 표준에 이제 그 미즈라나 서트C, CWE 등등을 기반으로 해서 그 C++ 보안 코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걸 이제 문서로도 배포하고 도구들을 사용해서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또 다른 거지만 오토사와 같은 그 별도의 자동차 협력 단체들에서도 앞서 말한 코딩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코드의 안전성이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면 안전한 사이버 보안적으로 안전한 코드를 만들 수 있지만 이걸 그냥 사람이 일일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그 정적 분석 도구를 적용하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저희 슈어소프트에서 만들고 있는 스태틱이 그런 코딩 기반의 정적 검증 도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코딩 가이드라인들을 저희 규칙 모음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도구에 포함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 코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저희 도구를 적용해서 오류를 검사하고 제거하는, 그래서 코드 품질을 높이는 그런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저기 맨 밑라인에 보시면 지금 저희 도구에서 실제로 검출된 결함인데요. 저 코드에서 너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가 사용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라고 표시된 곳을 보면 실제로 널로 어사인이 되고 함수가 리턴된 다음에 다시 검증하거나 다른 값을 넣는 게 없어서 실제적으로 널을 역참조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언어의 특성 중에서 정의되지 않은 행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공격자가 정보를 얻거나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다른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더 그 저희 도구에서 보여주는
정보들을 자세히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에서 원인이 되는 부분까지 쭉 따라가면서 마치 그 디버거에 나오는 것처럼 스텝을 밟아가면 어디가 원인이 되고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규칙 설명과 예제 케이스를 통해서 잘못된 코드를 어떤 식으로 수정하면 결함을 제거할 수 있겠다, 더 안전한 코드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기 함수가 리턴되고 넘어왔을 때 널 체크를 하는 코드를 삽입해 주게 되면 도구에서 해당하는 결함이 수정되고 그러면 더 안전한 코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들의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넥티드 카랑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같이 외부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보안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코드 단위에서 미리 검사하시면 마치 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이 요원처럼, 그러니까 오류가 실제 실주행에서 발견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 정적 검증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 그 위협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